Bienvenido a mi LATAM. 나의 라틴 아메리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아마 개간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은 경제 규모 면에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어떤 나라들이 경제 규모가 크고 어떤 나라들은 좀 작은지, 그다음에 중남미 국가들은 어떤 나라들이 잘 살고 어떤 나라들은 못 사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미에서 제일 큰 나라 하면 역시 브라질을 꼽을 수가 있겠죠. 브라질은 인구가 2억이 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1인당 전체 GDP 규모도 1조 7,700억 달러 정도 되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 브라질이 중남미 전체에서 차지하는 경제 규모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5%, 거의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은요, 중국, 인도, 러시아와 함께 브릭스를 형성하고 있죠. 브릭스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그 가장 경제 규모 면에서 크고 선진국인 나라 7나라, G7이라고 그러죠. 그죠? 선진국 7개국 연합,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이들 나라와 경제 규모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선진국이 아닌 나라, 4나라. 그죠?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이 4나라를 묶어서 브릭스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 브릭스 국가들 중에서 중국이나 인도나 러시아는 대국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있지만 브라질은 그만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나라들과 함께 어깨를 기르는 그런 큰 나라다.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남미에서 두 번째로 규모 면에서 큰 나라가 바로 멕시코죠. 멕시코는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1억 2,700만입니다. GDP도요, 1조 1,437억 달러. 그래서 중남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6%가 됩니다. 멕시코는요, 아까 말했던 서구 선진 7개국에다가 그 다음에 그 브릭스 국가, 그 11개 나라를 제외하고 나면 그 밑에 이제 12위부터 17위 정도까지 그런 국가들을 우리가 중견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모여서 중견국 연합을 만든 게 있죠. 그거를 우리가 미크타라고 부르는데 그 어떤 나라들 하면 멕시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코리아, 한국이죠.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5나라가 중견국 연합을 맺고 있죠. 그래서 멕시코의 GDP 규모는 거의 우리나라하고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뭐 중남미 국가들의 환율 변동이 심해서 이 GDP 규모라는 것은 다 대부분 달러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환율에 따라서 좀 뭐 높이 올라갈 때도 있고 좀 떨어질 때도 있고 한데 어쨌든 뭐 12위에서 17위 정도 그 사이를 이 나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중견국 연합이라고 하는데 그 멕시코는 바로 거기에 속하는 그런 큰 나라다. 그 다음에 이제 중남미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인구 수는 4,300만이에요. 그래서 중남미에서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다음에 4번째예요. 인구수로 따지면 콜롬비아가 3번째거든요. 그러나 GDP 규모는 아르헨티나가 지금은 많이 아르헨티나 경제가 많이 쇠퇴했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세계에서 5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런 저력이 남아 있어서 GDP 규모가 5,831억 달러 해서 중남미에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1% 정도 됩니다. 아르헨티나가 한참 잘 나갈 때는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서 차지하는 GDP 규모가 한 17%뭐 이 정도까지도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11% 정도 되죠. 그죠? 그러나 어쨌든 아르헨티나는 G20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큰 나라들 20개국을
모여서 G20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브라질, 중남미에서 브라질, 멕시코와 함께 G20에 속하는 나라가 아르헨티나다. 그래서 요 세 나라를 합치면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5%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3분의 2, 중남미가 33개 국가가 있지만 요 세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분의 2에 달합니다. 그래서 요 세 나라를 우리가 중남미의 경제 규모 면에서는 중남미의 3대국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중남미 수준에서 중견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네 나라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안데스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페루. 그 다음에 이꼬노수르 남부 원추형 지대에 있는 칠레까지 합쳐서 요 네 개 나라를 중남미의 중견국이라고 하는데요. 요 나라들은 각각 중남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 정도 돼요. 그래서 요 네 나라를 합치면 한 20% 정도가 됩니다. 전체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그래서 요 두 나라를 합치면 요 일곱 나라를 합치면 한 85%가 돼요. 그러니까 중남미가 35개 국가지만 요 7개 나라가 거의 중남미의 85%다. 경제 규모 면에서. 그렇죠? 요 7개 나라 말고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나라, 좀 중요한 비중이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을까 하면 중미 지역에서 가장 큰 나라가 과테말라죠. 그 다음에 이 안티아스 제도, 카리브에서 가장 큰 나라가 쿠바죠. 그 다음에 안데스에 있는 에콰도르. 이렇게 한 10개 나라 정도가 우리가 중남미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큰 나라들이다. 비중 있는 나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GDP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인당 GDP는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중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도 없고요. 그렇다고 아주 못 사는 빈곤국도 없어요. 중남미는 대부분 중진국인데 근데 그것도 이렇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나누면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 월드뱅크에서 나온 기준을 보면 월드뱅크에서는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죠. 크게 보면 고소득 국가, 중소득 국가, 저소득 국가. 근데 중소득 국가가 워낙 많으니까 상위 중소득 국가, 하위 중소득 국가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죠. 그 4개의 카테고리에서 저소득 국가에 속하는 나라가 중남미에 한 나라가 있어요. IT죠. 카리브에 있는 IT라는 나라. 여기는 가진 게 너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뭘 먹고 사느냐 하면 해외 원조 아니면 IT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벌어서 국내에 송금하는 돈 뭐 이런 걸로 겨우겨우 연명해서 사는 나라예요. 정말 빈곤한 나라고요. 그래서 뭐 중남미의 아프리카라고 또 불리는 그런 나라가 IT고요. 그 다음에 하위 중소득 국가에 속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과테말라, 볼리비아, 온두라스, 니카라구아가 있는데 여기서 과테말라하고 온두라스하고 니카라구아는 다 어디 있습니까? 중미에 있잖아요. 중미에 있는 나라들을 한번 보면 멕시코 밑에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구아, 코스타리카, 파나마가 있잖아요. 그 중에 여기 과테말라, 그 다음에 온두라스, 니카라구아. 엘살바도르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는 상위 중소득 국가에 속해 있지만 거의 하위 중소득 국가 수준이잖아요. 요 네 나라는 중남미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들이죠. IT를 제외하고는 가장 못 사는 나라. 중미 지역이 못 살죠. 중미 지역은 왜 못 사느냐? 자원이 없어요. 중남미가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중진국에 들어있는 것은 뭐 결국 자원 덕분이죠. 근데 중미 지역에는 석유도 안 나고요. 또 중요 자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농사 지어서 먹고 살죠. 주로 이제 커피 아니면 바나나 뭐 최근에는 아보카도 뭐 이런 것도 많이 생산한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못 살죠. 특히 북쪽의 삼각지대 국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여기는 최근에 너무 사는 게 힘들고 또 여기 이제 또 이 폭력도 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려고 해서 그게 또 지금 상당히 큰 문제점이 되고 있죠. 근데 중미에 있는 나라 중에 이 코스타리카하고 파나마는 잘 살아요. 파나마는 왜 잘 사냐? 파나마 문화 때문에 잘 살아요. 파나마 문화 수입만으로도 파나마는 여기 거의 고소득 국가에 속할 정도로 파나마는 잘 삽니다. 정말 문화가 그나마 먹여 살려주는 나라죠. 코스타리카는 백인 국가예요. 또 뭐 백인 국가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가 환경, 뭐 에코, 관광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여튼 어쨌든 코스타리카는 그래도 굉장히 잘 사는 축에 들어갑니다. 중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요 북쪽에 있는 요 네 나라는 굉장히 못 살죠. 그 다음에 볼리비아가 못 사는 나라에 속하는데 이 남미 지역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바로 볼리비아하고 파라과이예요. 파라과이도 뭐 거의 하위 중소득 국가 수준에 있죠. 이 두 나라가 못 사느냐? 이 두 나라의 특징은 남미에서 내륙 국가, 그죠? 요 두 나라만 내륙 국가예요. 나머지는 다 이제 이 바다를 끼고 있는데 요 두 나라만 내륙 국가입니다. 이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파라과이는 주로 이제 농업 국가이기도 하고, 볼리비아는 원래는요, 볼리비아가 여기 땅이 여기 이렇게 돼 있었어요.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근데 19세기 말에 여기가 칠레잖아요. 칠레 요 지역이 초석 광산이 있었는데 이 칠레 사람들이 와서 이걸 개발했었거든요. 근데 이 초석 가격이 올라가니까 볼리비아가 이걸 국유화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칠레 사람들이 뭐냐 우리가 다 개발했는데 니들이 지금 와서 가격 올랐다고 국유화하면 말이 돼? 이러면서 두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물론 볼리비아가 페루까지 끌어들여서 페루와 볼리비아 대 칠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거를 태평양 전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19세기 말에 있었던 전쟁인데 거기서 칠레가 승리하고 이 볼리비아와 페루가 패배했죠. 그러면서 이 땅을 칠레가 다 뺏어갔어요. 이 땅을 뺏어갔어요. 지금 뭐 구리도 많이 나고 하는 곳인데 그러면서 볼리비아는 내륙 국가가 되어버리고 중남미에서 가장 못 사는 남미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칠레는 그것도 그 이후로 중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까 참 전쟁 한 번에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확확 바뀌어버린 그런 케이스죠. 그죠? 그래서 볼리비아, 파라과이가 아주 빈곤한 국가에 속해 있다. 그 다음에 중남미에서 그나마 또 잘 사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고소득 국가들인데요.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바하마,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 키츠 네비스, 바베이도스, 안티구아, 바부다. 이런 나라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카리브해에 있는 그 작은 섬나라들이에요. 인구 10만도 안 되는 그런 섬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뭐 해서 이렇게 그래도 잘 사느냐? 주로 관광 아니면 뭐 텍스 헤븐으로 뭐 그 외국 기업들 뭐 페이퍼 컴퍼니 이런 것들 여기 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뭐 먹고 살아요. 인구 10만이니까 뭐 관광업 하나만 잘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들은 잘 살고 그러면 이제 대륙에 있는 좀 큰 나라들 중에서는 뭐가 잘 사느냐?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나라들이 잘 살죠. 근데 이 나라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이 남부 원추형 지대 여기 다 있죠.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그죠? 요 세 나라가 중남미에서는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다. 브라질은 보면은 브라질은 이 남부 지역은 정말 잘 살아요. 이 지역은 굉장히 잘 살고 백인들도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고 근데 브라질은 이 북부 지역이 또 너무 못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로 하면은 뭐 그렇게 소득이 전체 평균을 하면 그렇게 높진 않죠. 그러나 이 세 나라가 중남미에서는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 상위 중소득 국가에 속한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중남미 경제를 개괄적으로 경제 규모 면에서 어떤 나라들이 그 규모 면에서 큰지, 어떤 나라들이 비중이 있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 어떤 나라들이 잘 살고 어떤 나라들은 못 사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